경매가 아니고요.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근데 진짜 빨리 팔렸거든요. 여러분들 공매도 놓치지 마세요. 순수익이 만 원입니다. 와! 세연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좋은 일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또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께서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정말 빠르게 매도하고 낙팔을 성공한 거죠. 순수익이 무려 1,200만 원이나 나셨습니다. 와, 너무 기쁘고요. 이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물건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이 세연쌤 실전반 수업 5주차 때 공매 수업이 있거든요. 그 공매 수업을 아주 잘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시고 수익 실험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육생분께서 낙찰받은 공매 물건은요,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나라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임을 해서 매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유재산의 가장 장점이요, 명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보유한 물건이기 때문에 안에 명도를 다 해놓고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뭔가 위험한 권리가 인수되는 거 전혀 없이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그 물건지에 가서 편안하게 그 내부까지도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생분께서는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시고 또 소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빠르게 낙팔할 수 있는 아파트로 공략을 하신 거죠. 그럼 경매가 아닌 공매로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분, 주인공분과 함께 오늘 영상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꿀팁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고 어떻게 수익이 났고 이 교육생분이 이 물건을 어떻게 골랐는지, 낙찰 과정과 매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얼른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요즘에 대구 아파트가 경매도 굉장히 낙찰을 잘 받고요. 저희 교육생분들이 공매로도 낙찰을 잘 받고 매도도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도 대구에 있는 빠르게 낙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는지 물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이 59.95제곱미터로 해서 24평형이고요. 감정가가 1억 6,600만 원부터 출발했던 물건인데요. 유찰이 2번 되어서 최저가 1억 4,940만 원대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오늘 이 낙찰받은 주인공 분께서는요, 낙찰가 1억 6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이기도 하지만은요, 국유재산이잖아요.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무원들, 직원분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막 리모델링을 그때그때마다 해준다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안에도 아마 굉장히 기본 상태, 오랫동안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그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방이고요. 와, 벽지가 알록달록한데요. 네, 주방. 채광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기가 발코니. 와, 발코니가 굉장히 넓네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매수자분이 실거주하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수리를 싹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그래서 수리를 하나도 안 하고 매도를 하셨어요. 욕실. 전형적인 옛날 아파트. 구조가 잘 빠진 것 같아요. 자, 안방. 안방이 굉장히 넓네요. 안방에도 미닫이 문으로 해서 발코니 연결되어 있고요. 뷰가 뿅뷰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시세조사와 임장 정확하게 잘 하셨고요.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잘 확인을 하셨고, 오히려 수리를 하는 것보다 수리하지 않고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빨리 팔린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잘 확인을 하고 입찰까지 잘 도전하신 케이스죠. 그러면 수익이 1,200만 원이 난 물건, 어떻게 수익 1,200만 원이 났는지 수익 분석 해봐야겠죠. 지금부터 수익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 1억 6천만 원, 매도가가요 1억 7,800만 원으로 매도를 하셨죠. 와, 액면상 시세 차익이 1,800만 원인데요.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액면상 시세 차익,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내셨습니다. 사실 이 물건을 처음에 저하고 입찰 상담을 할 때요,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 매도가가요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억 8천만 원으로 부동산에 내놨는데 조금 시간을 들이면 1억 8천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지만요, 빠르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 그냥 이사비 빼주고 1억 7,800으로 바로 계약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비용들이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취등록세와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이전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55만 원 들어갔고요. 대출 6천만 원 받았고요. 대출
수술 이자가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27만 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야 되죠. 88만 원. 미납관리비나 명도비 이런 건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인테리어 비용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도비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 물건은 경매가 아니고요. 공매죠. 공매 중에서도 뭐 압류 공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국유 재산입니다.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명도를 할 게 없어요. 명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빈집으로 이거를 이제 입찰 방식으로 해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이죠. 그리고 입찰 전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은요, 이 아파트 내부 정말 현관문을 열고 이 방과 거실, 주방, 욕실을 다 미리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유 재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경매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공매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이 482만 원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매도 가격 1억 7,800만 원에서 낙찰가 1억 6천만 원을 뺐더니 액면상의 시세 차익이 1,800만 원이고요. 1,800만 원에서 총 비용 482만 원을 뺐더니 1,318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금 계산 들어가야겠죠? 수익이 1,400만 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저희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세율 구간이 6%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으로 저희가 1년 이내 정말 단기 매도죠. 빠르게 1년 이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2년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1년 이내 빠르게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로 적용이 되세요. 양도세는요. 1년 이내에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70%의 세율을 내셔야 합니다. 세율 적용이 70%입니다. 만약에 1년은 지나갔지만 2년 이하로 매도를 한다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낙팔을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로 해서 세금 신고를 하죠. 그리고 한 건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동산을 낙찰받고 팔고 낙팔하면서 매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매매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신다면 기본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 6%를 적용했더니 79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고, 여기에서 또 10% 지방세 내셔야 되거든요. 7만 9천 원 더했더니 세금이 87만 원입니다. 네, 1,318만 원에서 세금 87만 원을 뺐더니 수익이 1,231만 원, 31만 원 제가 그냥 빼고요. 순수익 1,200만 원입니다. 와, 너무 잘하셨죠? 이 낙찰받은 우리 이 낙찰자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세연쌤의 실전반 수업을 들으러 오실 때 건강이 그렇게 쏙 좋지 않으셨어요. 수업 듣기 몇 달 전에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오셨고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금 거무스름하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저희 시아버지에게 간 기증을 한 기증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이 사실은 얼마나 큰 수술이고 무서운 수술인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제가 마음이 좀 쓰였던 교육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건강 잘 챙기세요. 물론 임장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 이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보람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 있게 이 낙찰받은 물건, 이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이 낙찰자분이 이 물건을 어떻게 선택했고 낙찰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영상통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술적인 꿀팁보다는 이분의 마인드, 멘탈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반가워요.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직접 만나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회원님 지금 네. 너무 공매를 가지고 낙찰도 잘 받았고 수익까지 잘 내셨어요. 와, 순수익이 1,200만 원.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저 역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께서요, 이 공매 물건을 어떻게 선택하게
하게 되었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너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매는 그래도 좀 대중적이지만 동매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어떻게 골랐나요? 저는 예전에 비대면으로 경매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입찰하러 가고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매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서 대구고 이래가지고 가까웠고 이래서 가서 가까워서 내 집 주변으로 가까운 데로 그렇게 고르셨구나.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낙찰을 받으시고 부동산에 내놨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사실은 낙찰 받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팔리면 어떡해, 걱정되잖아요. 저는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던 게 동이고 또 로얄동이고 로얄층이고 거기가 입지가 지하철도 가깝고 체육센터도 가깝고 이마트도 가깝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 들면 이런 데 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가 되게 괜찮았어요. 내 거다 이러고는. 근데 여기가 내부가 그렇게 막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직원들 숙소로 쓰던 곳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조금 고쳐 손 대가지고는 티도 안 나고 사는 사람이 다시 수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는 아예 수리 전혀 하지 말고 그냥 싸게 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부동산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있다가 청소도 좀 하고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다시 했죠. 그랬더니 이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희망 매도가는 1억 8천이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맞아. 근데 좀 빠르게 매도하고자 조금 200만 원 깎아준 케이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 들어갈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너무 잘하셨고요. 자, 우리 회원님께서 아까 초반에 저한테 그랬어요. 원래 다른 데서 조금 수업을 들으셨다. 근데 또 왜 배우러 오셨어요? 그 배운 거 가지고 하시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걱정도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세연쌤 거도 나오고, 다른 분 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듣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손수술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대구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집이 봉천동인데, 거기서 지내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수업을 들으러 가봐야 되겠다. 그 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용기를 못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고 첫 번째 수업은 제가 못 듣고 두 번째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다행히 또 동생이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부동산에 가고 뭐 임장 가고 이러면은 이제 겁이 좀 났을 건데 같이 가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동생하고 같이 이제 임장도 가고 같이 이제 뭐 입찰도 가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대구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알아보고 집 근처로 다니고 이러면서 상담을 경매 한 건하고 공매 한 건하고 두 개를 상담을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때 입찰 상담을 경매하고 공매하고 이렇게 입찰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경매는 안 되고 공매는 낙찰이 되어가지고 위치도 괜찮고 이래서 또 매도도 금방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와. 그리고 서울에 계시면서 이제 몸을 좀 회복하는 단계에서 회원님이 수업을 들은 거를 그래도 서울에서 좀 이렇게 실천을 실제로 하셨잖아요. 서울에서 역세권으로 뭐 의정부도 가고 인천도 가고 수원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이러고 이제 지하철 타고 역세권 근처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계속 임장을 다니고 입찰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실전으로 회원님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공부만 하고 있고 아이고 해야지 했으면 또 안 됐을 텐데 아우 나 몸이 아프니까 건강해지면 해야지 또 이랬으면 안 됐을 텐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입찰에 도전해보고 또 감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네, 맞아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도 임장 가는 것도 전혀 겁이 안 나거든요. 네, 그죠. 익숙해진 거죠. 임장 가기 전에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 제가 가보고 싶은데
어때요? 이러고 물어보고 가고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해가고 또 상담하고 네. 법원 가서도 서류 작성해가지고 또 보여주면서 이거 맞게 썼느냐고 네. 확인하고 네. 정성껏 네. 대답을 해주시고 답해주시고 이래갖고 너무나 감사해요.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그럼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실전반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실제로 이게 실전이잖아요. 저희가 이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으로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제가 막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려 드리는데 혹시 배우면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요? 처음에는 이제 뭐 수업 듣는 거는 그전에도 듣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래서 힘든 거는 별로 없었는데 임장 가고 입찰하고 이러면서 폐찰을 계속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건강이 안 좋고 큰 수술을 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잖아요. 용기 못 내시고 또 몇 번 폐찰했다고 좌절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 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100m, 200m 달리기가 아니다.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가야 되고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낙찰 받고 수익도 나고 그런 경우가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 과정이 저는 이제 빨리 온 편이고 운이 좋은 편이고 운도 열심히 하시니까 온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다. 나도 꼴이 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의 말씀과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정말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번 물건 입찰하는 거, 또 낙찰 받는 거, 또 뭐 명도 부분, 매도 부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서 저희 평생 회원 제도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오늘 영상통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우리 낙찰자분 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매도까지 하시면서 수익을 내셨잖아요. 네, 순수익 1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120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00만 원이 1억 2천이 되는 거고요. 이 1억 2천이 12억이 되는 거고요. 이 12억이 120억까지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회원님의 마지막 이 말씀 저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우신 분이 있고요. 시작은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뭔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과 절실함의 차이에 대해서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급함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기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실함은 정확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급함과 절실함 정말 한 끗 차이일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조급함이 아닌 절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는 항상 이세연쌤이 든든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